이제 일론 머스크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부 파산 직전 우주를 향한 광기. 2002년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때 이미 억만장자였어요. 페이팔 매각으로 1억 8천만 달러를 손에 쥐었죠. 30살에요. 이 정도면 평생 놀고 먹어도 됩니다. 하와이 해변에서 칵테일 마시면서 여생을 보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러시아로 날아갑니다. 로켓을 사러요. 네, 로켓입니다. 로켓. 왜냐고요? 화성에 온실을 보내고 싶었대요. 정말입니다. 화성에 식물을 키워서 사람들에게 우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를 불렀냐면 로켓 한 대에 800만 달러. 일론은 생각했습니다. 이건 너무 비싸다. 그냥 내가 만들면 안 되나?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생각인가요? 로켓을 직접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동차 공장도 아니고 빵집도 아니고 로켓이에요. 나사도 못하는 걸 민간 기업이 한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일론, 그건 불가능해. 돈만 날리는 거야. 심지어 그의 영웅이었던 닐 암스트롱도 나중에 민간 우주 사업을 반대했어요. 하지만 일론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2002년 6월 스페이스X가 탄생합니다. 처음엔 직원이 몇 명 없었어요. 허름한 창고에서 시작했죠. 일론은 자신의 돈 1억 달러를 쏟아붓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로켓 개발이 시작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로켓은 실패하면 그냥 폭발해요. 수천만 달러가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2006년 3월 첫 번째 발사. 팰컨 1 로켓이 발사대를 떠납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그런데 발사 33초 만에 폭발합니다. 엔진 연료 라인에 문제가 있었어요. 수백만 달러가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일론은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린 배웠어. 다시 하면 돼. 2007년 3월 두 번째 발사. 이번엔 좀 더 올라갔어요. 근데 또 실패합니다. 로켓이 회전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또 폭발이에요. 직원들은 좌절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돈을 빼기 시작했어요. 언론은 뭐라고 했을까요? 일론 머스크의 우주놀이, 억만장자의 돈 낭비, 스페이스X, 곧 파산할 것.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테슬라도 동시에 위기였습니다. 2008년은 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진 해예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경제가 완전히 얼어붙었죠. 테슬라는 돈이 바닥났어요. 한 달에 400만 달러씩 돈이 빠져나가는데 투자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였어요. 2008년 8월 세 번째 발사. 일론은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로켓이 발사됩니다. 이번엔 좀 더 멀리 갔어요. 근데 일단 로켓과 2단 로켓이 분리되는 순간 충돌이 일어납니다. 또 실패해요. 이때 일론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개인 자금은 거의 다 썼어요. 이혼 소송 중이었고 회사 2개가 동시에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제때 못 줄 정도였어요. 친구들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신용카드를 긁어서 회사를 운영했어요. 한 직원이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그때 일론은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잠도 거의 못 자고 엄청 말랐어요. 근데 절대 포기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일론은 극한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스페이스X를 포기하거나 테슬라를 포기하거나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버려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돈을 반으로 쪼갭니다. 둘 다 살리기로 결정해요. 미친 결정이죠. 둘 다 망할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2008년 9월 28일 네 번째 발사. 스페이스X의 남은 돈은 딱 이 발사 한 번 할 수 있는 금액뿐이었어요. 이게 실패하면 끝입니다. 일론은 발사 통제실에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긴장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10, 9, 8. 팰컨 1 로켓이 불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1단 분리 성공, 2단 점화 성공. 계속 올라갑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궤도 진입 성공. 통제실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와 눈물이 쏟아졌어요. 일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말했습니다. 그때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요. 근데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기도 했죠. 며칠 뒤 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16억 달러 규모의 화물 수송 계약이었어요. 스페이스X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간신히 투자를 받아냅니다. 두 회사 모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일론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8년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근데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게임은 정말로 끝난다는 것을요. 오부, 테슬라, 불가능을 현실로. 2008년 겨우 살아남은 테슬라. 근데 사실 테슬라 이야기는 더 복잡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창업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테슬라는 2003년에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라는 두 엔지니어가 만든 회사예요. 일론은 2004년에 투자자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A라운드 투자의 리드 투자자로요. 650만 달러를 투자했어요. 처음엔 그냥 투자자였습니다. 근데 점점 깊이 관여하기 시작해요. 제품 디자인부터 엔지니어링까지 모든 결정에 개입합니다. 그러다 2008년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에 CEO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요. 자기 돈을 다 쏟아붓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까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미 스페이스X로 파산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테슬라에도 또 올인하는 겁니다. 전기차 산업이 뭔지 한번 볼까요? 2008년 당시 전기차는 완전히 실패한 산업이었어요. GM이 1990년대에 EV1이라는 전기차를 만들었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다 회수해서 폐기 처분했어요. 도요타 프리우스 같은 하이브리드는 있었지만 순수 전기차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배터리가 너무 비싸다. 충전소가 없다. 주행거리가 짧다. 아무도 안 산다. 모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이 단언했어요. 전기차는 절대 대중화될 수 없다. 근데 일론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모두가 실패했을까? 잘못된 접근 방식 때문이야. 기존 전기차들은 뭘 만들었냐면 작고 못생기고 느린 차였어요. 전기차니까 효율적이어야 해. 실용적이어야 해. 이런 생각으로 만들다 보니 아무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차가 나온 거예요. 일론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멋진 차를 만들자. 빠른 차를. 섹시한 차를. 첫 번째 차, 테슬라 로드스터. 이건 스포츠카예요. 로터스 셰시를 기반으로 만들었죠. 0에서 100km까지 3.7초. 한 번 충전으로 400km 주행. 가격은 10만 달러가 넘었어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전기차가 이렇게 빠를 수 있어? 이렇게 멋질 수 있어? 2008년에 로드스터가 출시됐을 때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조지 클루니, 브래드 피트 같은 할리우드 스타들도 샀어요. 전기차가 처음으로 쿨해진 거예요. 하지만 로드스터는 사실 돈을 벌기 위한 차가 아니었어요. 일론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스터 플랜. 1단계, 비싼 스포츠카를 만들어서 기술을 증명한다. 2단계, 그 돈으로 중급 세단을 만든다. 3단계, 그 돈으로 대중적인 차를 만든다. 4단계, 지속 가능한 에너지 회사가 된다.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2012년 모델 S가 나옵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였어요. 럭셔리 세단인데 전기차예요. BMW 7 시리즈, 메르세데스 S클래스와 경쟁하는 차였어요. 근데 성능은 더 좋았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500km 이상, 0부터 100km 가속 3초대, 거대한 터치스크린, OTA 업데이트로 계속 성능이 향상돼요. 자동차 리뷰어들이 극찬했습니다. 컨슈머 리포츠는
100점 만점에 99점을 줬어요. 역대 최고 점수였습니다. 모터 트렌드는 2013년 올해의 차로 선정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일론은 더 미친 짓을 합니다. 2014년 테슬라의 모든 특허를 공개해버려요. 우리 특허 아무나 쓰세요. 공짜로 드립니다. 사람들이 놀랐죠. 왜? 경쟁자들한테 기술을 주는 거야? 일론은 말했습니다. 테슬라의 진짜 경쟁자는 다른 전기차 회사가 아니에요. 화석 연료 산업 전체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져야 우리도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비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2017년 모델 3. 이게 진짜 혁명이었습니다. 가격은 35,000달러. 대중이 살 수 있는 가격이었어요. 근데 성능은 주행거리 350km 이상, 0부터 100km, 가속 5초대, 오토파일럿 기능, 예약이 폭주했습니다. 첫 일주일에 32만 5천 대 예약이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일론이 생산 지옥이라고 부른 시기가 시작됩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테슬라는 또다시 파산 직전까지 갔어요. 주당 5,000대를 생산해야 하는데 2,000대도 못 만들었습니다. 돈은 계속 나가는데 차는 안 나와요. 투자자들이 또 등을 돌렸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어요. 언론은 또 공격합니다. 테슬라 파산 임박. 일론 머스크의 거짓말. 일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공장에서 잠을 잤습니다. 문자 그대로요. 책상 밑에서, 소파에서, 회의실 바닥에서 잤어요.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생산 라인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밤새 일했어요. 그리고 미친 짓을 또 합니다. 공장 밖에 거대한 텐트를 쳤어요. 그 안에 생산 라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죠. 세계 최고 자동차 회사가 텐트에서 차를 만든다고? 근데 됐어요. 2018년 7월 드디어 주당 5,000대 생산을 달성합니다. 테슬라는 또 한 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테슬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회사예요. 도요타, 폭스바겐, GM을 다 합친 것보다 시가총액이 높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어요. GM, 포드, 폭스바겐, 현대 모두가 전기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요? 테슬라가 증명했으니까요. 전기차가 가능하다는 걸. 한 사람이 산업 전체를 바꾼 겁니다. 근데 일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자동차는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목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입니다. 어떠신가요? 당신이 알고 있던 것보다 일론 머스크는 훨씬 더 미친 사람 아닌가요? 불광불급, 미쳐야 미친다는 말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일론 머스크,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